여러분, 인디게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인디밴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이 인디는요, independent의 약자예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은 인디게임을 이렇게 정의해요. It is created by individual or smaller development teams without th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of a larger company. Because of their independence and freedom to develop, indie games often focus on innovation, experimental gameplay, and taking risk not afforded in bigger company. 즉, 외부 도움 안 받고 재정적이건 아니면 기술적이던 게임을 창작하는 소규모 개발팀을 말해요. 소규모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보는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팀이죠. 아니 이제 퇴사 얘기한다더니 왜 갑자기 인디게임 얘기냐. 사실 제가 퇴사한 이유가 여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인디 서비스를 만들려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디 서비스는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들끼리 기똥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빠르게 구현해보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 저는 MBTI 중에서 N을 갖고 있는데 이 N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이렇게 추적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통번역을 하다가 구글이 나보다 번역을 잘하네 이래서 때려치고 이제 개발을 한 케이스죠. 제가 GPT-4 나온 이후로 회사에서 굉장히 바빠졌어요. 왜냐하면은 GPT는 자연어 처리의 기존 판도를 완전히 갈아엎는 어떻게 보면은 technical breakthrough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technical breakthrough 기술을 우리 서비스에서 어떻게 접목시킬까 내부적인 테스팅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고 있을까라는 외부적인 리서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GPT 기반 기술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서 제가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GPT를 회사 내부에서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대는 이 GPT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아무리 GPT를 많이 사용하고 GPT 기반 기술들이 나온다고 해도 얘가 갖고 있는 포텐셜의 반이 뭐예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GPT는요, 지능인데 엄청 똑똑한 지능이죠. 오픈 AI는 이 지능을 구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대신에 이 지능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스타트업이나 기술 회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지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 서비스를 위에 접목시키는 거죠. 많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GPT는 마치 우리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같다.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모바일 앱들이 앱스토어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 전성시대가 되었잖아요. 마치 애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폰이라는 그리고 앱스토어라는 하나의 땅을 너네들한테 줄 테니까 너네들이 여기 콩도 심고 팝도 심고 이렇게 마을을 갖고 와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뭐 메시지 앱도 생겼고 쇼핑 앱도 생겼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서비스들이 다 모바일로 들어온 거죠. GPT는 어떻게 보면은 뚜껑 없는 소프트웨어예요. GPT를 소프트웨어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픈 AI도 말했죠. 우리는 API 사업만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기술 회사들이 이 GPT라는 지능 위에다가 껍데기, 즉 껍데기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해서 짜잔 내놓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들이나 기술 회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가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은 GPT는 앞으로 시대에도 핵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GPT 기반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GPT 같은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고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회가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만 살아남게 돼서 옥석 가리기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찐코딩 유튜브를 못 올리는 동안 분석한 내용입니다. 잠깐 서두가 길었는데 그래서 저는 나 인디 서비스 개발자가 돼서
이 GPT를 가지고 활용해서 또는 GPT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구나. 좀 더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타임. 너가 하려는 게 뭔가 기술 스타트업 같은 건데 그거 하려면 엄청나게 개발자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지 않아?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옛날 같았으면 저는 맞아요. 여러분 혼자 개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매년 몇 번씩 이제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같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 있잖아.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학습되고 예측이 된다.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랬죠. 그랬더니 바로 만들어봐.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일단은 뱉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껌이에요.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웹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웹 서비스에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거나 백엔드 팀 분들이 해줘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앱을 드린다고 말하기 일주일 전에 노트북을 켜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해볼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GPT를 한번 써보자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앱 개발을 처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챗GPT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센스 있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 그런 동료 개발자 같은 거예요. 난 이런 챗GPT와 같이 개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DB를 연동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에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여기 에러가 나는데 좀 고쳐줘요 라고 하니까 어디가 에러가 나는지를 딱딱딱 해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해주니까 제가 구글링 할 시간을 거의 5배 이상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짜는 동안 저는 구글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했었지.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앱이 일주일 정도 개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하는 일이라.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밤을 새면서 5시간을 들여서 그 앱을 만들고 이제 교수님께 드리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처음 만든 앱을 빨리 만들었고 그 다음에 챗GPT와 함께 코딩하는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랑 같이 일하는 느낌을 드니까 너무 개발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찐 개발자인가 봐요. 그래서 챗GPT 아니면 코파일럿처럼 코딩을 도와주는 툴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툴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복적인 코드 작업이 필요할 때 있죠. 작업을 완전히 지울 수 있어요. 그럼 개발자는 내가 어떤 코드를 짜야 하는지 그 아이디어와 코드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어떤 요구사항들이 필요한지 중요 포인트들을 알고 지시를 내리면 이제 챗GPT나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생성형 모델이 GP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영상, 오디오 이런 것도 굉장히 생성형 모델들이 많아요. 이런 생성형 모델들이 부상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인디 서비스처럼 인디 게임, 뭐 인디 뮤직, 아니면 인디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만 인디 팀들이 굉장히 부상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같고 의지력이 같은 그런 팀들이 모여서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전문가 수준만큼의 아웃풋을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디 팀이 두각을 나타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내가 사람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빠르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팀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미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기술 구현하면 되지 왜 나왔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에 들어간 이유도 엔드 유저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스타트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보면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GPT가 나오고 나서 매일매일 내가 팔로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스타트업들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현업과 같이 하기가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조금 갖고 이 기술들을 굉장히 빨리 팔로우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컸고요. 두 번째는요. 스타트업도 굉장히 기획, 개발, 그 다음에 디플로이, 배포, 그 다음에 유저 피드백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도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나오니까 이 피드백이 속도가 빠른데도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갖고 실험을 하는 건데 좀 더 빠르게 테스팅해볼 수 있는 인디 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좀 더 나의 호기심과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지 3주가 됐는데 그동안 못 만나왔던 지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퇴사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회사를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두렵지 않느라는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딱 나오고 나서는 아차 싶더라고요. 두려움이 어디서 기인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면은 그 다음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회사를 쭉 다니면서 나의 커리어를 쌓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뭔가 일반적인 길 같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연차가 뭐 십몇 년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해보니까 내 갈 길 알았어요. 여러분들 안녕 빠이 이러고 나가는 거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분야를 나름 다 경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로 서비스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서비스에 완전 특화된 회사를 가가지고 서비스 개발, 배포,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까지 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뭘 할 때 행복하지? 그리고 나는 개발자로서 뭘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해봤어요. 이제 딱 생긴 거예요. 나는 기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한 요소를 캐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만들고 싶구나.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걸 구현하는 데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내 안에서 정의가 되자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냥 보였어요. 약간 이렇게 슉 가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무조건 내가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백수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하게 몰라서 생긴 걸 수도 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회사를 다니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이러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내 인생을 걸어서 해볼만 하다, 너무 나랑 잘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두려움이 올라올 자리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일을 하면서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이 회사가 내 종착역이 아니고 나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쫙 진짜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찐코딩 채널에 영상을 진짜 많이 못 올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영상이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인디 개발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코딩을 해요. 그럼 얼마나 말할 사람도 없고 쓸쓸하겠어요. 찐코딩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다이어너 처리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방법부터 지금 있는 GPT까지 제가 실무에서 활용했던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실무형 자연어 처리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찡코딩 채널에서 라이브로 무료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Hands-on Python. 제가 지금 파이썬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데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걸 하면서 문법도 다시 한번 다 잡고 암기가 아닌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역시 그것도 무료로 올라오니까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찡코딩 채널 구독해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 이렇게 널리 퍼뜨려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